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의 남가영입니다. 저희 이번에 아마 저희가 그 시범 운영하는 학교들 중에서 유일하게 주 5일제 실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과 상황, 그리고 또 재현 부분, 또 저희가 또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간단히 공유하는 형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도입 배경부터 여건 마련, 쟁점, 과제와 전망의 순으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4개 학과와 2개 부설 학교가 이제 주가 돼서 저희가 이번 학기 한 학기 실습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2022년에 가장 첫 해에 시범 운영을 했던 대학들의 의견 조사들을 저희가 했고, 사례 분석을 했고, 참여자들의 인터뷰, 의견 조사 이런 것들을 거치고 2022년에 서울대와 서울시 교육청이 시범 운영 기반 조성 연구 모델을 하면서 공동 연구진끼리 수기 과정을 거치고 실습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를 해볼 법하다. 그러니까 실습 학교에서의 실습 흐름을 저희가 고려했을 때 어려움이 많이 있겠으나 한번 주 5일제를 시범 운영 기간에 한번 도입해보자라는 뜻을 모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총 4개 학과에 10명이 시작을 하였고요. 중도에 이제 1명의 학생이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 하차에 총 9명의 학생이 실습을 진행하였고, 이제 국어과, 영어과, 수학과, 체육과 총 4개 교과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교과 담임과 학급 담임이 겸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별도로 분리해서 지도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교마다 한 분씩의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파견이 나가서 업무를 지원해 주셨고요. 자, 여건 마련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게 주 5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 학기 내내 이루어지는 실습이다 보니까 실습 시간 저희가 530시간을 넘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의미하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고민에 의거해서 실습학교 선생님들과 사전에 저희가 운영의 표준안 같은 것들을 좀 한번 마련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그 매뉴얼을 개발을 했고요. 매뉴얼을 실습론과 연동하는 형태로 해서 공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 양성 과정, 교육과정, 개정 혹은 편성 및 운영안을 모색했고, 그다음 상시 협력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운영 매뉴얼 및 실습록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주 5일제 모델에 의거해서 어떻게 실습 영역을 구체화할 것인가, 그리고 단계별로 어떤 실습 내용을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실습 내용을 대강화한 이후에는 실습 내용을 가시화하기 위한 하나의 실체로서 구체적인 실습 과제를 주차별로 개발을 했고요. 이것을 포트폴리오 중심의 실습론과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부설학교 선생님들의 의견 검토를 받았고, 이것을 매뉴얼을 책자로 제작을 해서 선생님들께 드리고, 연동된 실습록은 이제 학생들이 쓰는 것으로 저희가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잘 보이시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실습 매뉴얼에 이제 매뉴얼 소개, 실습 학기제 개관, 그리고 운영 모델, 그리고 교육 내용으로 주차별 흐름까지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주 5일제를 실습 모델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시간을 봤더니 일단 월, 화, 수, 목, 금 모두 출근하는 형태이고, 학생들이 3학년 2학기에 가장 전공 수업 그 부담이 큰 학기에 이걸 병행하다 보니까 전공 수업이 운영 가능한 시간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에 월, 수에 뭐 2시 이후는 실습 시간에서 배제하는 형태로, 그래서 이때 전공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거나 아니면은 뭐 동영상을 듣거나 하는 부분으로 운영을 했고요. 또 교육 봉사와 교육 실습이 연동되는 체제가 될 텐데, 교육 실습 시간과 교육 봉사 시간이 분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교육 봉사의 어떤 구체적인 결과 성과물을 명시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 시간이 아닌 시간에 교육 봉사를 하게끔 저희가 진행을 해서 실제로 학생들은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실습에 참여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영역은 교과 지도를 저희는 이제 핵심으로 하고, 학교 경영과 학급 경영 또는 학교 이해의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아무래도 그 실습 영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약간 소략하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급 경영 같은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한 학기 내내 운영할 것인가 관련된 사실은 조금 표준화된 내용이 필요하겠다라는 고민 하에 글씨가 굉장히 작습니다만 주차별로 학급 경영 혹은 학급 운영 혹은 학생의 생활 지도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실습생들이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이제 실습 과제 형태로 그 내용을 좀 가시화를 하였고, 이것들을 탄력적으로 상황에 맞게, 교과에 맞게, 학급 운영의 방침에 맞게 변형해서 운영하십사라고 안내를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교과 지도와 평가도 실습록의 기본적인 실습록의 과제를 탄력적으로 선택해서 운영을 하시되 최소의 기준을 설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수업 설계,
뭐 과정안은 얼마를 제출할 것인가, 얼마 정도의 실수를 최소한 본인이 직접 책임하에 그 수업을 실행하게끔 할 것인가, 이제 평가와 관련된 어떤 결과물을 낼 것인가 하는 최소한의 산출물에 대한 기준을 합의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크게 이제 교육과정 개정 및 편성 운영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많은 부분은 저희가 사실 변화의 편폭은 두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특징적으로 내세울 만한 부분은 학교 교육의 이해라는 과목을 신설했는데요. 교직 소양 과목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지금 학교마다 아마 이제 그 별도의 연수거나 특강 같은 것들을 실습 학교에서 사실은 운영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연속 특강의 형태로 저희가 구조화를 하고, 그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성찰 세미나 지도 교수가 운영하는 그 실습생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현황을 점검하면서 연속 특강을 하는 형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정규 교과목 3학점짜리 교과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목을 운영하면서 동영상 강의로 예를 들면 무슨 뭐 정서행동, 최적화행동, 전환기 교육, 융합교육, 뭐 교구의 활용 및 뭐 설계, 학생 평가 이런 것들을 장학사거나 수석 교사거나 현장 교사 선생님들의 연속 특강 형태를 동영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실습 프로그램에 맞춰서 주 4회, 그러니까 월 4회 한 학기 4회 정도의 성찰 세미나를 하면서 중간중간 학생들을 점검하고 의견을 듣는 형태를 하나의 교과목 형태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찰 세미나의 주제는 학교는 어떤 곳이고 교사는 무엇을 하는가,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의 특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교실과 학교는 학생에게 어떤 사회인가, 수업 설계와 수업 실행은 무슨 관계인가, 뭐 이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성찰 세미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강의 계획서이기 때문에 참고를 자료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교직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 추가로도 말씀드릴 사안은 교직 실무 과목을 현장에서 실습 학교에서 실습 선생님들께서 직접 운영을 해주시는 형태로 해서 어떤 실무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도모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봉사 프로그램을 실습 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로 운영을 해서 학교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습니다. 독서 프로그램이거나 혹은 기초학력 코티칭, 방과후 학교 코티칭 이런 것들을 참여해서 실수를 채웠을 때 봉사학점을 인정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전공교육과정 개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학교는 굉장히 최소화해서 변경해서 운영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 수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3학년 2학기 실습이 진행됨을 감안을 해서 그 학기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필수적인 전공 과목의 이수가 최대한 가능하도록 편의를 보아준다는 게 저희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습 학기제와 연동이 가능한 형태로 전공 교과목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편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에 계신 전공 과목의 교수님들께서 있는 과목 듣게 해주는 게 더 우선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그게 안 되면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전공에서의 어떤 부분을 내려놓고 실습학교에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 과목과 연동이 가능한 전공 과목의 어떤 개편 같은 것들은 전체적인 교원 무시험 자격 검정령의 어떤 개편이라든가 실습 학계제가 본격 도입됐을 때 위아래 학기로 전반적으로 전공 과목이 재배치되는 그런 형태의 개편이 이루어진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시범 운영 시기에만 적합한 과목을 운영했을 때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전공 과목 운영은 저희는 최대한 기존의 전공 과목을 들을 수 있게 배려한다 형태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을 동영상을 녹화해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대면 수업 시간을 월수 오후로 빼서 실시간 동시 참여가 가능하게끔 운영을 하거나, 별도의 분반 수업을 야간에 운영하거나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상시 협력체제 구축인데, 이건 대부분의 학교가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 간단하게 넘어가겠고요. 저희가 정례회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운영을 하였고, 실습록을 지도 교수님이 상시로 접속 가능하게 열어두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현장 이해라는 과목 안에서 시스템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관찰하면서 피드백을 주는 형태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관련된 쟁점이 이제 가장 우선이 되는 내용이 될 텐데요. 저희 크게 4가지 항목을 꼽아보았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한 학기 실습이 사실은 교원 양성기관의 어떤 혁신이거나 교원을 얼마만큼 우수한 교원을 길러내는가 초점이 사실 맞춰져 있는 정책인데, 그 과정에서 실습 나간 그 학교의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 부분이 사실은 얼마만큼 민감하게 다뤄졌는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공교육과정과의 병행이 가능한 문제, 그리고 공동지도체제 하에서 실습 지도교사의 책임과 역할을 어디까지로 정말 무한히 확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실습 지도 영역을 초점할 필요가 있겠다. 4가지 쟁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실습생의 교육권이 있겠고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실습학교 학생의 학습권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둘이 충돌할 때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시범 운영 기간에 얼마만큼 예민하게 대두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습학교의 맥락에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얼마만큼 이 문제를 숙고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급,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나 학기제가 있는 1학년은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평가가 도입된 중2부터는 사실 좀 상황이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정말 가능한 부분이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습학기 시범 운영 기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가진 굉장히 뛰어나고 성실하고 의지가 투철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그리고 정말로 열의에 차고 희생 의지가 굉장히 충만하신 우리 교사분들을 중심으로 사실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실습장의 수업 역량이 어떤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현격하게 수업 태도가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성실하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특히나 실습학교의 학습권 문제가 민감하게 대두가 될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사실 민감하게 저희가 다루어졌는가 하는 부분, 그래서 이거를 다 끌어안는 부담을 실습학교의 지도 교사께서 사실 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다 같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관련 쟁점으로는 아까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이번에 실습학기제를 또 운영해 주신 학교가 있더라고요. 발표하는 학교에는 없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내신이 이렇게 민감한 고등학교에서 실습학기제가 운영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교생에게 한 학기 수업의 운영권을 넘겨주는 형태가 과연 가능하냐 하는 문제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자유학년제를 제외한 학년에서 실습학기제 운영이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문제를 같이 논의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주 5일제를 도입을 하면서 사실 저희로서도 내려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교육 실습을 내실화하는 문제와 전공 교육 과정이 부실화하는 문제가 사실 연동이 되면 이게 교원 양성기관의 사실 혁신의 문제인데 이 둘이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실습의 내실화를 일단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한 학기 실습을 주 5일제로 진행을 이제 하고 있고 그것의 장점은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습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고 실습 나간 학생들도 주 5일제가 좋다라는 저희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해보니까 적응이 되고 나니 이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실습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주 3일이나 주 5일이나 부담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또 주셨기 때문에 주 5일제 실습이 갖는 장점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대개가 이제 이른바 동영상 비대면 형태로 강의 한 학기가 이루어졌고 그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중간에 다 드랍을 많이 했습니다. 전공 수업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많은 무리가 오기 때문에 뭐 전공 과목 2과목 이상의 수업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 결과 굉장히 전공서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3학년 2학기 전공 과목이 굉장히 부실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을 때 전공 교육 과정도 중요하고 실습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 같이 끌고 가는 문제를 어떻게 저희가 해소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제이고요. 실습생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는데 특히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습학교와 서울대학과의 거리가 1시간 넘는 거리. 그래서 그 통학거리에 굉장한 사실은 부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무슨 뭐 이렇게 고시원 같은 데서 묵거나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감수하면서 사실 실습을 운영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체력적인 부담을 호소했고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도 호소했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케어를 실습학교의 지도 선생님들께서 다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희가 이제 있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중도에 하차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 전공 과목 운영과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과목 전체 학사 운영 계획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점검이라든가, 교원 무시원 작업 검정령의 기본 이수 과목이라든가, 교육 이론 과목, 교직 이론 과목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한 학기를 통으로 실습을 운영해라. 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선제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을 몇 개 전공 과목만 갖고 진행을 했을 때 그 효과를 저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이 본인이 희생을 끌어안고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졸업 학기가 밀리거나 계절과 학기에 전공 과목을 들어야 하거나 사전에 이미 엄청 들은 학생들만 실습학기에 참여할 수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사실 시범 운영이 지금 인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우리 감내하라고만 요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습 지도 영역 초점화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학교마다 좀 상황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제 교과 영역 실습이 조금 더 심화되는 것은 명확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학급이라든가 학교의 경영, 학생의 생활 지도 같은 부분에서 어디까지 정말 열어줄 수 있는가,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저희가 공유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은 학교마다 상황도 굉장히 다르고 저희가 조금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수의 선생님들과 실습생들이 교과 영역을 제외한 그 이외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참여와 학습에 굉장히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공감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주 5일제 실습을 진행하면서 학급 경영과 학교 이해 영역에서 주차별로 해야 될 과제를 거의 뭐 20종의 서식 이상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저희가 사실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습 지도교사의 교육관, 학급 경영관, 실습생의 참여 의지, 실습학교 학생들이 나는 교생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그 학급 경영 쪽 생활 지도는 굉장히 큰 폭의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실습생들이 교과를 지도하고 학생들과 친해지는 건 좋은데 이 학급 경영 학교 이해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좀 주변인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 같은 인상이 있었다라는 이제 고백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급 및 학교 이해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덜어내고 교과 지도에 좀 충실하게 운영하는 형태로 가면서 학생과 꾸준히 학생을 관찰하고 학생과 유대를 통해서 수업 안에서 교과 수업 안에서 유대를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고 이런 쪽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저희가 내부적인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수준에서 의미 있는 실습과 경험이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얼마만큼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이제 실습 지도교사의 어떤 책임과 역할의 범위를 우리가 무한히 확대하는 형태로 이걸 끌고 가야 되겠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대학과 지도교사가 협력해서 뭔가 수업을 진행하고 지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이게 전체 이제 특정 부설학교와의 협약이 아닌 이게 서울시내 전체로 퍼졌을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형태이겠는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그래도 실습의 책임이 많은 부분이 학교에 실습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 지도 교수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과 영역과 기준은 사실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 전권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만큼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과연 좋은 모델이 되겠는가에 대한 건 고민이 꾸준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경계가 모호해서 실제로는 많은 부분 지도보다는 결국은 교사에게 부과가 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실습생을 실제로 지도하는 부담에 한 학기 내내 이제 그 본인의 수업이 공개되고 노출되어야 되는 부담에다가 이제 학생 평가에가 민감한 학교 맥락이거나 학년일 경우에 그 공정성 이슈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내가 실습생이 지도도 하면서 실습 기회도 주면서 애들의 민원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이게 실습 지도 교사에게 쏠리는 형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만약에 거기에 실습생 역량이 기대에 많이 못 미치거나 성실하지 못한 태도가 많이 뭐 있거나 이렇게 되면 정말로 이제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진다. 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 지도 체제, 그러니까 지도 교수와 실습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런 공동의 지도 체제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제도화해 줄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계속 희생하시라고만 할 거냐 하는 부분이고 아까 이제 불광중 같은 경우도 막 26번의 간담회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또 그렇게 할 일인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분들 다 업무가 있으신데 이거를 저희가 앞으로 정책으로 도입이 되고 나면 매 학기 그걸 그렇게 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조금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제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소수를 중심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또는 과도한 헌신과 몰입 이런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학생들도 사실은 다 우수할 수 없고 다 성실하고 아주 역량이 뛰어날 수 없거든요. 그럼 그런 학생들도 끌고 갈 수 있는 체제가 과연 어떻게 이제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부분 그런 개인들의 참여를 전제로 뭔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되려면 일단 교원 무시형 검정령 자격 요건 개편이 먼저 필요한 부분이겠다.
하는 부분이고, 이 뒤에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범대학의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계속 플러스 알파 형태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올해에도 디지털 교육 과목을 교직 소양에 추가를 해라 라고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가 부과되는 그런 구조이고, 기본 이수 과목과 무슨 뭐 무시한 검정의 자격 요건, 뭐 이런 전공 학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한 학기를 통으로 이걸 하라고 하면 결국은 전공을 양 사이드로 밀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태가 너무나 끊임없이 과부하가 되는 구조여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라고 사실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 같은 것들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직 과목의 일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대폭 좀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전공의 기본 이수 과목에 대한 걸 좀 풀어주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게 되고 나면 이제 8개 학기를 통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시범 운영, 그러니까 그 실습 학기제 때 어떤 과목을 체계도 연계할 것인가, 일단 논의가 그 바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사실은 좀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시범 운영을 진행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교직의 꿈이 없거나 있었는데 없어졌거나 아직 잘 모르겠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한 형태였고, 사실 사범대는 아마 그런 학생들의 비율이 훨씬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시범 운영이라는 것이 사실 과도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희생을 하고 뭔가 해주시는 분들이 진행을 하시는데, 이런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좀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후배 교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봤을 때 학생이 너무나 명확하게 저는 교사가 안 될 건데요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좀 힘이 풀리시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었고, 현재 시범 운영 체제에는 사실은 교사가 바로 되고 싶은 학생들은 사실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 한 학기 실습을 참여하는 지원자들의 동기화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제도적인 것으로 마련이 좀 되어야 시범 운영이라도 사실 조금 더 유의미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교직의 꿈이 꼭 뭐 있는 학생만 시범 운영에 참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범 운영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성이 갖고 있는 한계를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확실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이제 아주 소수의 희생과 과도한 노력과 어떤 헌신에 뒷받침이 된 형태로 시범 운영이 저희가 이벤트처럼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보통의 평범한 참여자를 전제로 해서 시스템이 운영되려면 어떻게 갖춰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시범 운영 과정에서 실습학교의 교육과정이 파행이 되거나 사범대의 교육과정이 굉장히 비일상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거나 하는 형태는 어렵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학에서 이제 사이버 원격 강의 기준이 굉장히 허용 기준이 엄격합니다. 이런 것도 일부는 풀어줘야 될 것이고, 대학교 시험 기간에 실습을 나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부를 대학에 와서 뭐 간담회 같은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도 허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중도 탈락 학생의 발생 시 처리 방안에 대한 것들도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이제 근태 관련 규정도 이게 한 달짜리 근태와 한 학기짜리 근태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정비가 필요한 문제들이 사실 다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주 5일제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안 해준 학생이 일부 있거나, 혹은 굉장히 이제 힘겨워서 중도에 이제 그만두겠다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문제들,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우수한 어떤 학생들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이루어졌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좀 방안을 모색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